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제1부의 제목은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려는 조선일보,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7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그런 커다란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팬클럽 회장을 했던 강신업 씨가 내가 당대표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강신업 씨는 어제 자신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매체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일보가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강신업 씨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논평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강신업 씨의 출마 선언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어제부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은 아니라는데 여당의 일각에서는 벌써 역할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를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서 3월 말 초로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일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할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어제 한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에 대해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르지만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계 입문설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 것 같다. 제 생각으로서는 아직 당대표가 나오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그러나 때이른 한동훈 역할론은 현재 여건이 변화가 없을 경우 2024년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진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현재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대표는 아니지만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역할론은 지지부진한 국민의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 등에서 국정주도권을 야당에게 내준 상황이다. 이준석 사태 이후 명확한 리더십이 당내에 구축되어 있지도 않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초선인 이용 의원이 주영훈 원내대표에게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하냐라고 직격한 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에서는 다 죽는다는 전만큼은 비윤, 친윤들이 모두 인식이 비슷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자력으로 승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는 여권의 간판 스타인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야 돼라고 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특히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제일 가장 유력한 원외 인사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 역할론은 지지부진한 국민의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노란봉투 처리 등에서 국정 주도권을 야당에게 내준 상황이다. 왜 야당에게 내주죠? 아니, 국민의힘은 왜 야당에게 내주나요? 자기들이 의석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만둬야지.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하니까. 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뽑아준 거예요. 할 일을 하라고 친 겁니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하라는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일을 하라고 뽑아줬어요. 대통령도 뽑아줬어요. 근데 대통령도 일을 안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일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일은 4.15 총선의 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저 거야를 무너뜨려야죠. 그 일을 안 해. 아무도 안 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안 해. 그러니까 끌려다녀. 매일 질질 끌려다녀.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아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서요. 아니, 그 의석수 가짜라고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저 거대 야당 170석에 드는 그 의석수는 가짜라고 국민이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아니, 국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런데 지지율이 올릴 수 있냐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요? 아, 우리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필패입니다. 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항상 전후보당은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다 볼래 다 봅니다. 김종인이도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사람 없다고 전부 외부에서 데리고 와요. 일은 안 하고 자기들은 일은 안 하고 좀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데려오는 게 저 사람들의 주특기예요. 일을 해야지. 일을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올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일을 안 해. 대표적으로 일을 안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대로 가면 집니다. 또 좀 유명한 사람 좀 스타 데리고 옵시다. 그래서 한동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신랄하게 비판해 줘야죠. 야, 너희들은 일을 해. 일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낮은 거야. 일을 안 하고 왜 자꾸 외부에서 유명 인사만 데려오려고 그래. 일을 해. 4.15 부정선거 수사하고 문재인이 잡아가두고 그러면 지지율 올라. 근데 너희들은 일을 안 해. 이런 것을 조중동이 지적해 줘야 되는데 조중동도 그런 일 안 해. 똑같이 같은 한패야. 조선일보가 제일 앞장서서 외부에서 영입할 인사를 찾아다 줘.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오린 코리아의 조용한 그 독립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가 옹립하거나 띄워온 사탄 여당의 대표들이 누구냐 하면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정준석, 주호영, 한동훈 등 사기 탄핵의 주동자급들이다는 겁니다. 오린 코리아 조용한 대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잊어버려요. 1년 전 그러면 뭐 벌써 쓱싹 나간 그 옛날 같이 생각을 하는데, 자,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21년 6월 13일 기사입니다. 고급차 대신 따릉이 타고 라는 제목. 당대표 이준석 국회로 첫 출근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김명선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지금 사진은 이준석 당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지금 가는 모습입니다.
사진 설명.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는 사진이고요.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의 30대 대표로서 고교 승용차를 이용해온 기존 정치권의 상식과 관행들을 깨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사 인터뷰와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만남 등을 위해 국회로 출근하면서 따릉이를 이용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 정장 차림에 백팩을 맨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주변 따릉이 주차장에 자전거를 두고 본청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택에서 지하철을 타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온 뒤 전동킥 보드를 이용해 왔으나 전동킥 보드 규제가 심해진 뒤 따릉이로 바꿨다. 이 대표는 또 평소에 지하철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목받은 이준석 현상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정치인이 등장을 알리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퇴근길 지하철 안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 이 위의 사진을 포스팅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준석 현상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정치인이 등장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조선일보는 이준석을 아주 젊은 혁신적인 정치 지도자로 전면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조중동 같은 그런 신문들이 객관적인 보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도들을 안 하고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 또 내가 이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주거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저 사람을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조선일보는 그걸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너는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걸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네 견해는 무엇인가? 라고 비판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했어요. 왜? 공범이었으니까. 그리고 계속 조선일보, 조중도, 특히 조선일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스타로 조선일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조중동,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차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앞에 꽃다발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주문해야 할까요? 한동훈 장관, 당신 정치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대표 하거나 국회의원 출마해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 당신 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당신이 한 일이 뭔데 왜 그 일을 안 해? 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일을 하라고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정리합니다. 한동훈 장관, 당신 당대표에 나가거나 국회의원 해, 출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의 자세냐는 겁니다. 아니면 한동훈 장관, 당신 해야 할 일을 왜 안 하고 있어? 지금 그 일을 빨리 해! 라고 한동훈 장관을 질책하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 장관이 하지 않은 일, 즉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3가지만 차분차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기사 보여드립니다. 2017년 1월 11일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를 공개했다. 그 태블릿 PC를 보니까 최순실이 국정교과서에도 손을 댔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교과서 정책 추진에도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제2 최순실 태블릿 PC 속에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있었다. 이날은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부는 최근 입수한 제2의 태블릿 PC에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은 이 자료를 최 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었던 박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출국 3시간 전에 주재했었다.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 PC입니다. 사진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 공개했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 이규철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도 특검 검사입니다. 이규철 검사가 이 태블릿이 최순실이가 쓴 겁니다. 진짜 최순실 태블릿 PC입니다. 이게 진짜 태블릿 PC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JTBC가 제출한 태블릿이 가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겁을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제2의 태블릿 PC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한두 시간 안 있어가지고 저거 가짜라는 게 밝혀졌어요. 변희재가 그 이상하다. 그래서 그 모델 번호를 물어봤더니 삼성전자의 대답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 모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주장하는 국정교과서에 개입받을 그 당시에는 저 모델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싹 들어갔어요. 그게 특검이 한 겁니다. 특검 반장이 누구였다? 윤석열이었고 그 부하들이 제일 똑똑한 부하가 한동훈이었습니다. 이 태블릿 PC, 이 가짜의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이동환 변호사가 이것이 조작되다. 검찰의 손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이것이 조작됐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화요일 날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수사한 장시호 제출 제2 태블릿 PC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화요일 날 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했고요. 여기에 대하여 이 내용에 대하여 차교원 변호사가 이런 평을 했습니다. 최소원 특검 중 장시호 태블릿 관련자들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일국이 대통령을 날려버린 사건에 대한 증거가 훼손, 조작되었다. 첫 번째 태블릿 또 JTBC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조작 흔적이 기존의 검찰 포렌식 결과가 나와 있고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기간 동안 카카오톡 대화방 400개가 삭제되었고 수차례 온오프가 된 흔적도 이미 나와 있다. 이외에도 조작된 흔적은 발에 차일 정도로 많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능멸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 이동환 변호사는 제2 번째 태블릿 PC를 포렌식 발표한 거고 차교환 변호사는 첫 번째 JTBC가 제출한 그 포렌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번째 것도 가짜고 첫 번째도 가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건 확실하게 가짜다. 왜? 그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가짜다라고 판명을 해줬습니다. 왜? 그 안에 엉터리도 많이 들어가 있다. 손을 댔다.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태블릿 PC 조작했고 검사의 손에서. 두 번째 태블릿 PC도 검찰의 손에서 조작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태블릿 PC와 그리고 두 번째 태블릿 PC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얘기해야 합니다.
특히 그 첫 번째 태블릿 PC 그거 내 거야. 이제 당신이 내가 그거 썼다며 내 거라며. 그래서 날 징역 살고 있어. 그래 그럼 내 거 돌려줘. 법원에서 그럼 돌려주라. 검찰에서 그거 너희들이 최성훈 거는 돌려주라.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거 최성훈 거 아닙니다. 못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한동훈 장관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첫 번째 한동훈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한동훈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검찰에서 50억 클럽의 곽상도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곽상도는 15년형을 구형받았어요. 그랬더니 즉각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의 성함은 제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곽상도. 자, 곽상도는 15년, 김만배는 5년, 남욱은 1년. 이것도 실형이 아니라 구형이다. 검찰의 구형이다. 아직도 윤석열의 검찰을 믿는, 윤석열의 검찰을 믿는 수구 답변을 기다립니다. 권순일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변호사를 신청하고 있고 대장도 의혹을 말하는 뉴스 브리핑을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이다. 50억 클럽이 대장동 핵심인데 곽상도만 꼬리 자르게 하고 진짜 돈의 흐름의 중심인 박용수는 수사도 안 하는 걸 봐라.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만졌어요. 예, 아까 그거 없어졌습니다. 예, 제가 좀 다시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뭘 민감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네. 다시요. 네, 다시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50억 클럽이 대장도 핵심인데 곽상도만 자르고 꼬리 자르게 하는 겁니다. 진짜 돈 흐름의 중심인 박영수는 수사도 안 한다는 겁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박영수와 같이 일했던 그 부하, 똘만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부하 검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검찰 신뢰도를 여론조사하면 못 믿겠다는 사람이 60%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태블릿 PC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 왜 50억 클럽에 곽상도는만 그렇게 하고 박용수는 왜 조사 안 하나요? 한동훈 씨.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할 세 번째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세 번째입니다. 예,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목은 부정선거 가짜 투표지 구분하는 법 나왔다 하는 겁니다. 오근호 씨의 사진이죠. 오근호 클린선거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포토샵으로 명함을 조절하니까 바로 가짜 투표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바로 가짜 투표지 분류가 가능하다. 가짜 투표지를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이 발견되었다면서 벌게되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4.15 총선을 비롯하여 각종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짜 투표용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근호 클린선거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선거 소송에서 진짜 투표용지와
가짜 투표 용지를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난 4.15 총선 영등포 을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일명 화살표 투표지를 분석하던 중 이 투표지가 스캔된 이미지 파일을 인수해서 색 조정을 거친 가짜 투표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소위 화살표 투표지뿐만 아니라 전체 분석한 투표지 20%가 가짜라는 겁니다. 옥전 후보가 주장하는 가짜 투표지 구별법은 투표용지의 이미지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명암 조절을 최대치로 올렸을 경우 이미징 파일을 인수한 투표지에서는 글자와 칸의 가장자리에 흰색 외곽선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지와는 외곽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가짜는 이렇게 외곽 테두리가 나오고 진짜는 외곽 투표지,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만 갖다가 분석해도 금방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왜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나요? 자, 한동훈 장관에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태블릿 PC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 당신이 손에 있을 때 태블릿 PC가 두 개나 다 조작됐습니까? 이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50억 클럽에 박용수는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동훈 씨, 왜 4.15 총선은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나요? 라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 씨를 좋아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이를 비판하는 이상로를 미워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동훈에게 꽃을 보내고 한동훈이 당대표 되라, 아니면 총선에 출마하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한동훈에게 세 가지 태블릿 PC, 왜 50억 클럽, 왜 4.15 총선 수사하지 않는가? 라고 질책하는 것이 올바른 유권자, 올바른 국민의 자세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는 제가 상당히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00% 이상로의 견해가 옳다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 잘해, 꽃다발 보내주고 너 당대표하고 그 다음에 뭐 총선에도 나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 왜 일을 안 해?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뭐 요즘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리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많아도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들고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선보여드렸고, 잠들고 숙면 매트에서 최근에 정전기, 몸에 있는 정전기를 쫙 뽑는 어싱 패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제 침대에 어싱 패드 만드는 까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연시도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선물이 고문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잠도끼비에서 다양한 선물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잠도끼비에서 그 새로운 상품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데요. 비누입니다. 원래 잠도깨비는 그 화장품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나는 탄광이랍니다. 광산에서 아주 고급의 흑운모, 자성이 있는 고급의 흑운모를 발견하고 얇게 갈아서 화장품 원료로 팔았습니다. 잠도깨비가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잠도깨비 비누인데요. 조금 그 고급입니다. 가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잠도깨비가 이런 그 비누, 그 다음에 안대, 제가 안대 말씀드렸죠. 저는 안대를 너무 좋아해서 지하철에서 잠잘 때도 이렇게 안대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잠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그런 비누와 안대, 그리고 이 워싱패드 이런 것들을 묶어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연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선물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12월 이벤트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프로모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안대 이거, 그 다음에 비누, 세트도 있고, 그 다음에 벽에 있었어요. 안대, 비누, 그 다음에 이 패드, 어싱 패드, 싱글, 어싱의 어싱 패드, 비누 세트 이렇게 해서 선물 세트를 구성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따로따로만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대만 따로 팔 수 있고, 비누 세트만 따로 팔 수 있고, 어싱 패드만 따로 팔 수 있고, 물론 잠도깨 숙면 매트도 따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제가 방송드릴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명박, 김명수를 성탄절에 사면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를 성탄절에 사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원은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자, 2부 들어가기 전에 잠시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미적거리지 말고 열심히 빨리빨리 잘해라 라고 하는 견해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신의 가호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와 진짜 투표지 구분은 이미 수십 년 인수소에서 일한 경력자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글자의 망점 유무보다 더 정확하고 설명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보도해드렸습니다. 망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다 알아요. 검사들, 저 사람들 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지능은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멍청들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알아요. 근데 다 한통속들입니다. 우리가 기자와 조중동 같은 기자 그리고 검사를 재촉해야 하는 거예요. 일 똑바로 해!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유권자, 올바른 국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하는 짓은 커다란 암덩어리는 깊이 감추어 놓고 나머지는 옳게 치료하는 척하니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그냥 덮어두고는 국민의 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얼굴만 달라졌을 뿐 지금도 문정권인 시대입니다. 이규철 그 사람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나요? 변호사하고 있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아마 변희재 씨가 이규철 씨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면서 집회를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이 맞죠? 질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너 당대표하거나 총선 나가보다는 질책해야 하는 겁니다. 참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검사는 수사하고 기사는 기사 쓰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자꾸 딴 일을 하는 거죠. 참 왜 이렇게 대한민국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2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